안녕하십니까. 현대증권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올해 들어 1, 2월에 전기차 배터리가요,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요,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 하락에 따른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8포인트 하락한 3061, 코스닥 지수도 1포인트 하락한 956으로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요, 나름대로 선방한 것이 아닌가는 그런 판단인데요. 그 이유는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낙폭이 적었죠. 일본 증시가 0.8%, 대만도 0.7%, 중국도 0.4% 하락을 하면서요, 국내 증시보다 하락폭이 컸고요. 또 하나는요, 금일이 3월 말일로서요, 1분기 말이죠. 자, 그러면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펀드 쪽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쪽에서요, 비중 조절을 하는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 막판에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3시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다가 3시 이후에 급격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2,900억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도 지수가 약보합선인 약보합으로 마감해서 선방을 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밤에 미국에서요,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증세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과연 시장에서 초점을 증세에 따른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인프라 투자로 인한 경기 회복이 더 빠르게 나올 건지, 그죠? 이 초점 어느 쪽에 방향을 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올라가느냐 하락하느냐 판단이 날 텐데요. 최근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증시에서는요, 이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주가에 오히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국채 금리가요, 이 10월 10년 물자리가 1.7%대로 다시 돌파하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오히려 이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는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 예상이 된다. 물론 내일 아침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부분 보면요,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그동안 지난 1월 11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2달 반이 넘는 거의 3개월 가까이 지금 조정 양상을 받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뭐 살짝 빼고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되, 지금 현금 20-30% 확보한 그 현금 부분은요,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 날 때까지는 뭐 단기 종목으로 빠르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국내 3사 글로벌 점유율 하락했어요. 금일 나온 얘기 있죠. 31일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 2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25.2기가와트시로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다. 그만큼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년에 전기차가요,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신차 비중이 5%도 안 되죠. 근데 이것이 뭐 올해, 내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20%, 30%, 50%로 계속적으로 전기차 판매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에너지 총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1, 2월 동안에 이 전기차 배터리 총량은 크게 증가를 했지만요, 국내 3사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요. 이 중국 업체인 이 CATL이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죠? 이 사용량은 8기가와트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272%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시장 점유율도 17.3%. 작년에는 아마 이 LG 화학 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1, 2를 다퉜는데 17.3%에서 31.7%로 상당히 큰 폭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했는데 그 영향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주로 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내국용, 자국용으로만 크게 활용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큰 폭 성장 역량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년 1월에 대비해서요 45%.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2배 이상 커졌는데 시장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증가한 4.8기가와트시로서요. 2위를 차지를 했지만은 시장 점유율 26.6%에서 19.2% 크게 줄어들었고요. 삼성 SDI도 1.3기가와트로서요. 23%. 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훨씬 적죠. 증가한데 그쳤어요. 순위가 그동안에 4위로서요. 4위였는데 5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고 SK 이노베이션은 한 69% 증가를 했지만요. 이 시장 점유율 크게 하락 한 5%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이 크게 성장한 역량이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특히 미국 시장이 올해서부터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할 텐데 과연 미국 시장을 누가 차지하냐인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미국과 지금 관계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러면 지금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지금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삼성 SDI도 진출할 가능성은 열려있고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미국 시장의 선점 효과 쪽으로도 국내 업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올해 1, 2월 달에는 시장 점유율이 조금 벌어졌지만 다시 격차를 줄이는 그런 모습은 나오면서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 보면은 이제 오늘 LG화학에 대한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141억 정도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에 328%나 증가할 걸로 보고, 특히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354억으로서요. 그 중에 이제 원통형이 한 1050억 쪽으로, 그러니까는 이 테슬라 쪽에 공급하는 쪽에 실적이 잘 나왔다는데, 이 테슬라가 올해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원통형 전지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요번에 폭스바겐이 내재화하고 각종 채택 악재로 이 2차 전지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아까 만들어 미국 내 이제 선점 효과를 누가 갖느냐 하는데, 좀 LG화학은 좀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을 증설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LG화학, 지금 1, 2월 달은 좀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들었지만 다시 재차 성장을 할 수 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업체 3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면 주가가 2차 전지도 크게 흔들려야 되는데, 오늘 삼성 SDI가 약보합 1.4%, 시장 하락한 정도죠. LG화학은 0.3% 약보합되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만드는 회사는 0.3% 강보합, 에코프로비엠이 1.2% 하락했고요. 그리고 동방 만드는 회사 SKC가 약보합 0.4% 하락했고요. 일진머트리얼즈도 약보합. 대주전자 재료,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인데요. 요번에 폭스바겐 쪽에 실리콘을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죠. 포르쉐 하기 때문에. 그럼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대주전자 재료 0.9% 상승. 전해질 만드는 첨보가 1.3%. 첨보는 또 전고체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는데, 봤을 때 이 시장이 크게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난번에 폭스바겐의 내재와 각경 채택으로서 그 악재가 이미 선반영되면서 주가의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왔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만은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먼저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그죠. 낙폭의 한 절반 정도라든지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주면서 기간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는 있다. 그는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고점 부근에서 좀 물량을 줄여달라 했는데 못 줄이신 분들은 요번에 반등 뭐 낙폭의 반에서 3분의 2 정도 두면은 좀 비중을 일부 줄여서 전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한 20%뭐 삼성 SDI를 포함해서 뭐 음극재가 됐던 양극재가 됐던 뭐 그리고 동박이 됐던 그러한 종목군들 합쳐서 전체적으로 20% 좀 줄여서 10에서 한 15% 정도는 갖고 유지를 해달라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 악재성 재료가 좀 나와서 시점 점유 하락이 나왔지만 나름대로 상방을 했다라고요. 보셔서 상승세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 하나솔루션인데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보면요. 영업이익이 1분기에 한 2,100억, 뭐 많게 보는 데는 2,500억까지 정도 보는 증권사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이 화학 쪽 케미칼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2,008억이고, 그죠? 그리고 태양광 모듈 부분에서는 이제 1분기에는 영업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먼저 키움증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2,500억 보죠. 282% 이제 4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이 태양광 쪽에 좀 성장성이 앞으로 좀 크게 보는데 2025년도에 그렇죠? 매출에서 태양광 쪽이 그러니까 QCR 부분이 60% 정도 매출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면서 성장세.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태양광과 수소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태양광 차세대 모듈 및 다운스트림 사업에 1조 원, 그리고 수소 산업 밸류체인 구축에 2천억을 투자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향해서 투자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 쪽에 폴리실리콘 만드는 OCI 그죠? 실적 좀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또 오늘 밤에 미국의 이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두산 바켓이라든지 진성 TNC 최근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자, 이제 이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가까운 미래에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면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하면서 올라간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하나솔루션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개를 해드렸던 두산 바켓이나 진성 TNC도 내일 오전에 물론 이제 미국 장이 이제 상승을 하느냐 좀 빠지느냐 그 영향을 좀 봐야겠지만은 내일은 뭐 일부 한 30에서 50% 한번 팔아주는 거.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에 미국이 영향을 위해서 주가가 뜨면은 뭐 전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매도를 해야 되고 조금 중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내일 정도에서 하나솔루션 한 30% 많게는 한 50% 정도 한번 단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제 삼성 SDI 그죠? 뭐 오늘 하락했지만은 그죠?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고 또 폭스바겐의 각형 어차피 삼성 SDI는 각형 만들고 이번에 미국의 진출 지금 논의 중인데 결정이 나면은 조금 더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나. 하지만 이 최근 고점 81만 8천원 고점을 여기서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그죠? 상승폭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뭐 낙폭의 절반이라든지 3분의 2 정도까지는 뭐 상승 나면은 좀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일부 줄여주는 기회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그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만드는 회사 상당히 움직이면 좋은데 같은 맥락으로 에코프로 BM도 또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했다. 최근에 양극재에서 LNF가 좀 움직임이 강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좀 되는데 조금 긍정적인 모습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진 동박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SKC도 그렇고 일진 머터리얼즈. 자, 첨보도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같은 움직임이 나올 거고 대주전자는 오늘 폭스바겐 쪽에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납품 확산 기대감으로써 좀 주가 움직였는데
좋은 모습 갖추고 있다 해서 2차 전지 관련 정보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지만은 정고점 돌파까지는 좀 더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산 박캡, 그죠? 자, 내일 두산 박캡 진성 TNC 하나솔루션,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내일 한번 오늘 고점 수준이 한 52,000원인데요. 52,000원 내외, 그죠? 아니면 53,000원 정도. 어떤 오전에 좀 세다.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굳이 따라가면서 줄일 필요는 없어요. 좀 시간이 필요해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오전에 좀 세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대 정도 올라오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일부 물약을 줄여주는 좀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단기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CJ그룹 계열의 드라마 등 방송 영상물 제작 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 OTT 시장이 성장이 크게 나오면서요, 넷플릭스는 물론 글로벌 OTT로의 판권 판매가 빠른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현재 10개 이상의 글로벌 대형 OTT들과 오리지널은 물론 국내 드라마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지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 콘텐츠 투자에 올해만 5,500억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또 국내 대표격인 이 웨이브는요, 2023년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에 3,000억 규모, 또 티빙은 같은 기간 4,000억 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집행을 할 예정이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올해 보면은 이 CJ ENM양 작품이 23편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오리지널이 3편, 그리고 지상파 등 타 플랫폼량 3편, 그리고 중국 OTT량 3편 등 총 32편이 제작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성장 예상되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바닥 있을 때도, 자, 이 기업이, 그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491억, 2019년도에 287억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올해도 683억으로서 성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고, 자, 실적이 좋아질 뿐이 아니라, 자, 이 중소형 드라마 제작 업체들, 뉴라든지, A스토리, 기타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만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하루 큰 폭으로 오르고, 지금 이틀째 조정을 받는데, 조정받는 모습이 누가? 주가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그동안에 중소형 제작 업체하고요, 이 역차별, 그러니까는 역차별 장세, 그동안에 한쪽 중소형 종목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쉬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대장주로서의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이틀 조정 받았기 때문에 보통 2, 3일 조정이라 했어요. 준비된 상승 종목은 그런 부분에서 내일 3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단기적인, 자, 먼저 번에는 중기적인 관점에 보유한 물량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는 내일부터 들어가는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중소형 종목 제콘텐터리가 한 4.9% 떴고요. 뉴가 0.1%, A스토리가 좀 많이 빠졌네요. 4.9% 빠졌고, 펜엔터테인먼트도 5.2%, 그죠? 키스도 1.1%. 전방적으로 중소형 종목,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대장주격인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죠? 제자리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관심으로 단기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5G 통신 장비 쪽이죠. 이 5G 함체를 만드는 알루미늄 가공 업체인데요. 자, 작년에 5G 통신 장비 업체들이, 그죠?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나빠지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다가요. 올해 들어서 조금 회복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최근에 실적 부분이 좀 좋아진다, 그리고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최근 조정을 받는데 상당히 양호한,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엿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번 단기적,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모습인데, 그죠? 예, 한번 장대 양봉 한 6.7%짜리 크게 나온 이후에 이틀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오늘은 0.5% 하락했고요. 어제는 0.7% 플러스 조정받는 모습이죠. 자, 저점 수준을 보면요. 어제는 98,800원, 오늘은 98,700원,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크게 감소하는 15만 주. 내일도 뭐 하루 정도, 오늘보다 거래가 만약에 감소를 한다 그러면은, 그죠? 예, 주가가 조금 조정을 내일까지 나온다라고 보면, 올라 밀리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졌다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종목할 때 10번 단기 종목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10번 매매해서 내가 50%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한 번 매매할 때마다 5%씩 수익 나는 것이 아니라 10번 매매 중에 2번 매매해서 내가 50% 수익 난 것 중에 40% 이상이 2번 매매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단기 매매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손절을 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수익 나도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 조금 수익 나고 팔거나, 그렇죠?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손절가를 만약에 한다면요, 한 9만 7천 원 정도, 그죠? 내가 뭐 사는 가격대로 오늘 저점 수준이 될지 뭐 약간 차이 있으니까요. 뭐 따라서 상승하는 거는 따라가기는 그렇고, 항상 조정 받을 때, 그래서 오늘 뭐 저점 수준 9만 8천 원 중후반대 정도 수준에서 샀다가, 그리고 9만 7천 원 정도가, 그죠? 조금 깨지면은 한 9만 7천 원, 그죠? 그 정도, 9만 6,500원에서 7천 원 정도 하면은 손절은 치고 나온 전략인데 상당히 움직임. 자, 그거는 이제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나요. 자, 지난 3월 29일 날, 그죠? 월요일 날 주가가 6.7% 뜨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확 들어왔죠. 10만 주대. 그리고 조정을 어제 플러스 조정 나오면서 개인들이 또 3만 6천 주 팔고, 오늘은 마이너스 약보로 끝났는데 외국인 기관 매도가 외국인들이 8,700주, 기간이 4,000주죠. 팔아먹은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죠? 예, 요 새롭게 들어온 쪽이 주가를 더 띄운다 해서 내일 마이너스권, 그냥 9만 8,000원, 그죠? 아까 말씀드린 9만 8,000원 뭐 중반대 수준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저 종목도 볼까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중소형 콘텐츠 관련 종목인데, 제 콘텐츠리, 그죠? 뉴, 그리고 A 스토리, 그죠? 좀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을 자리예요. 그 조정 받는 동안에 제자리 찾아가는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 아까 만든 알루미늄 함체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요 종목도 한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당연히 전고점 돌파하고 쉬어가는 모습이죠. 상당히 힘이 강하고, 오늘같이 전반적인 흐름이 약한데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하는 모습들은 18만 7천 주. 그러면서 개인들이 오히려 소폭 매도, 그죠? 이런 부분. 이 장대 양봉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뜨는 날 개인들이 41만 주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17만 주, 25만 주 들어왔는데, 그 가격대를 나름대로 좀 지켜주는 주가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최근 저점 수준인 뭐 한 4만 5천 원 중반대 정도 수준에서 좀, 왜냐면 뭐 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가 이제 매수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다 싶으면 매도를 할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을 때는 매수자가 오히려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45,000원 중반대 정도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자달라란요. 그리고 실적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실적 부분을 보면요.
요 이제 이게 미래에셋 대우증권 건데 그죠? 작년에 그죠? 실적이 작년이죠. 49억. 그러니까 전년 19년도에 544억이었다가 영업이익이 49억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올해는 한 790억 정도 전망하죠. 미래에셋 대우증권. 뭐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일단은 성장한 가능성, 작년보다는 실적이 더 좋아질 그럴 가능성이 크고 12월 달에 보면 6월이니까 이 2분기 때 적자로 전환됐다가 그리고 이 3분기 때 53원 적자 확대됐다가 4분기에 48원 다시 흑자 전환됐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일단은 좀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아서 일단은 실적 부분도 좀 좋아지는 부분 봤을 때 한번 타이밍적으로 지금 5일 조정이죠. 거의 조정의 끝 마무리가 아닌가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그리고 서진 시스템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내일 정도 수준에서 상승보다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정혜영 가입 안내했죠.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현대투자연구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벅차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